일단 소개받은 박진영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의 이제 연구 내용이고요. 그래서 타이틀은 이제 뭐 거의 제 박사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박진영이고요. 현재 휴먼 랭귀지 인텔리전스 랩의 그 리더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서치 인트레스트는 머신러닝과 NLP 쪽에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성대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작년에 카이스트에 졸업하고 작년 9월에 이제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리서치 인턴도 하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이제 주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저희 연구 주제인 이제 컨버세이션 모델인데요.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불리는 분야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거나 뭐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나 등등등.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이 다이alogue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과 어떠한 제너럴한 컨버세이션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제 메인 그 연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어떠한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alogue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뭐 회사에 보신 분도 그렇고 그다음 학교 계신 분도 그렇고 이렇게 튜링 테스트라는 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실제로는 이제 좀 그러한 튜링 테스트가 통할 만한 다이alogue 시스템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여전히 챌린지로서 남아있고 이거를 도전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져왔던 그러한 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 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NLP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아마존 알렉사라 불리는 AI 스피커가 나오자마자 그 영국에 가서 사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마존 알렉사에 어떤 게 궁금했냐면은 이 인포메이션을 본인이 언제쯤 업데이트하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 2016년도, 2017년도 이때쯤에 한국에서 그 큰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대통령 탄핵이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임기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근데 갑자기 탄핵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게 그 새롭게 정보가 이제 업데이트 됐으면은 그럼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언제 아마존 알렉사가 인지할 것인가 싶어서 저는 2016년 12월 9일부터 매일마다 물어봤습니다. Who i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2018년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재밌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2018년 1월 11일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냐 했더니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명박이다 라고 그 전에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업데이트가 좀 이상해졌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Who is 문재인이라고 했더만은요, 문재인 is the current president of South Korea. 즉 이 사람이라면은요, 아무래도 앞에서 두 번의 questionation answering을 통해서 뭔가 contradiction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수정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 아마존 알렉사는 그냥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즉 어떤 리즈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다이alogue 시스템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연재연이 그걸 하고 있어서 그러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Natural Language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바로 그 중심에 다이alogue 시스템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전에 이제 연구했었던 그 연구의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은 그 첫 번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페르소나, 프로필 페르소나를 가지는 어떠한 컨버세이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러한 연구를 했던 모델들을 보면은 퍼스널리티가 맞춰서 전혀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How old are you라고 물었는데 이제 컨버세이션 모델이 A라고 내가 생각하고 답을 만들라 했는데 16 year, 65라 얘기하겠고 19이라고 얘기하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르도록 대답을 하라 했는데도 How are you로 하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즉 personalized response를 생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화자라고 하는 거를 어떤 stochastic variable로서 표현해서 variation autoencoder 기법을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제너레이팅 할 때 있어서 너무 디렉틀리 그 스피커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단계 거쳐서 전달하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Variation Hierarchy User Based Conversation 모델이라고 하는 뭐 VHCM이라는 걸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도 이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런 스피커로부터 어떤 컨버세이션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폰스 제너레이터한테 그 스피커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걸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즉 ST가 바로 디코더 파트로 가지 않고 ZT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베리에이셔널 그 스토캐스틱 베리어블로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필요한 거는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컨버세이션 코퍼스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때 중요했던 거는 어떤 실험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되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바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했고, 그다음 실제로 크롤링한 것이 그 트위터 상에서 서로 사람들이 리플라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트위터 컨버세이션 코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브리트니 스피어와 마돈나가 서로 대화를 리플라이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뭐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것이 이 personalized response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BCD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conversation 모델한테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이 A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conversation 모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흥미로웠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1919에서 그 consistent하게 personalized response를 generating 하고 있죠. 근데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인 것처럼 표현해라, 대답을 해라 라고 했었을 때 I'm older than you라고 했습니다. B가 물어봤을 때. 그랬더만요, 왜인가 싶어 보니까 이 B가 18살이더라고요. 그거를 VHCM이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좀 더 재미있는 답을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 연구실 이제 그친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Do you love me?라고 하는 어떤 릴레이션십을 묻는 그 질문을 하였을 때 그 VHC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습니다. 그랬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40%가 yes, 그 20%가 30%가 I love you라고 했는데 17%가 No, I do not love you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은 이게 왜 챌린지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할 때 있어서 그렇게 뭐 너 사랑하냐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않냐 아무튼 근데 그런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했을 때 약간 거짓말을 하셔라도 대체로 뭐 괜찮다라고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VHCM은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매너라거나 예의를 신경 쓰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대답한다라는 점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델을 만들 때는 그냥 당연히 퍼스널 리스폰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잘 만들었는데 지금의 이제 에티컬한 어떤 그 이슈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 모델이 누가 물어보든 무조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how old are you? 하면 무조건 난 19이랍니다. 근데 사람은 뭐 그렇게 대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냐에 따라서. 근데 VHCM은 그런 역시나 어떤 커먼 센스를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대답안을 무조건 생성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버세이션 모델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대화에서 휴먼 투 휴먼 데이터에서 컨버세이션 모델을 학습시켰고 그 컨버세이션 모델이 특정 대화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한 가지 더 던진 질문은 이 만들어진 리스폰스가 얼마나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동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라는 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면은 그 아웃풋이 클래스죠. 따라서 뭐 accuracy니, precision이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그레션을 한다 하면은요 아웃풋이 넘버니까 그럼 뭐 mean square error니, 뭐 R square니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러스터링 한다면은 그 아웃풋이 클러스터니까 그거에 뭐 purity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한다면은 그 policy가 아웃풋이니까요. 그럼 그 policy를 따랐을 때 total rewards가 얼마인지를 가지고서 그 모델이 잘 학습된 건지 좋은 것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즉 자연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뭐 machine translation이나 아니면 summarization 같은 분야죠. 거기서는 그 아웃풋이 텍스트, 즉 natural language 그 자체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할 것인가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고요. 간단하게 뭐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에 아무래도 scalability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토매틱한 이밸류에이션이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에 가장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 게 이 블루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블루는 뭐냐? 밑에 레퍼런스 텍스트, 즉 정답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모델이 만든 그 어떤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델이 만든 텍스트와 정답 텍스트가 얼마나 단어들이 겹치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냥 이 단어가 겹치는 것만 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만틱한, 신테릭한 미닝 같은 것도 같이 확인하자 해서 뭐 벌트 스코어 같은 것들도 역시나 제한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뭐 블루, 이 뭐 벌트 스코어 이런 것들을 이 대화 모드를 대화의 대답을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써보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그다음 Why don't we go see a movie?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뭐 How good, What movie, or hang out in city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대화에 적합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블루나 벌트스코어 같은 거를 사용하려면은 그 정답이 되는 텍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A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보니까 Yeah, let's go to the theater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루는 이 왼쪽에 있는 appropriate response에 0의 값을 줍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요. true response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저것들은 appropriate 하다는 거를.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이거지스트 매트릭들은 이런 대화의 대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다. 즉 다이버스한 어떤 appropriateness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베스트죠. 근데 하지만은야 scalability가 문제죠. 그 사람한테 대화에 이 대답이 대화에 적합한지를 물어보는데 돈과 시간이 아주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 Speaker Sensitive Response Evaluation 모델이라 해서요. 이 SSREM은 컨텍스트와 true response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generate response를 다 받아서 이것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이 컨텍스트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근데 이때 있어서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은 무엇이냐면은 이 휴먼 스코어가 필요 없이 이 SSREM이라는 것을 학습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컨텍스트가 있고 그 데이터에 true response가 있으니까 이거를 맞춰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학습시킬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아쉽게도 하나의 컨텍스트에는 하나의 true response만 나오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는 거를 학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이 이제 first response 만듭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제가 first response 만들어서 자, 주어진 컨텍스트에 다음 4개의 리스폰스가 있다. 어떤 것이 true response인지를 맞춰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 first response를 랜덤하게 뽑아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전 딴소리 하는 게 아무래도 보기에 들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first response가 최대한 true response와 컨텍스트와 유사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워지고 하지만 이 문제를 잘 풀도록 SSREM을 학습시키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이밸류에이션 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 first response를 어렵게 하는 즉 이 문제 자체를 어렵게 하는 거를 어떻게 first response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이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뭐 이 SSREM으로 통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트위터 대화 데이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사용하고 그래서 뭐 저 스피커를 이렇게 보내 한댔는데 뭐 제가 일단은 시간에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쉬운 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어떤 거 유사하냐면은 수능 지금 1번 문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게. 그래서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그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맞추도록 하는 게 수능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1번이 정답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그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나머지 틀린 보기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요. 일단 저는 이렇게 프로블럼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프로블럼을 SSREM 보고 학습시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아주 많이 만들어야지 그래서 SSREM이 학습을 하겠죠. 근데 이때 제가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는 이러한 first response를 랜덤하게 추출하지 말고 지금 현재 대화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그럼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대화를 할 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한 번만 대화하고 땡이 아니고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부부라면 그냥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대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실제로 대화를 다른 곳에서 했던 대화에 있는 어터런스를 가져와서 이것이 false response다라고 만들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화자가 대답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유사한 그리고 비슷한 그리고 어려운 대답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키 아이디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을 여러 가지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평가 점수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모델들의 이밸류에이션 모델들의 평가 점수를 보았더니 많으냐 correlation이 SSRM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고 그거보다 그리고 또 p-value도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그 주어진 컨텍스트의 true response와 false response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이제 맞춰보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이 SSREM이 GT라고 하는 것이 true response이고 나머지는 다 false response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GT의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트위터 대화 데이터를 사용할 때 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때 있어서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영화 데이터, 영화에서 이제 그 액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한 거는 이 true response와 false response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모델들은 확실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루버나 RSRM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ground truth와 그 나머지 false response에 있어서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에러바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요 SSRM은 더 확실하게 구분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SSRM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챌린지 파트는 제가 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가 앞에 파트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박사과정 동안 했었던 그러한 연구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5분 동안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제가 나오고 있는 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conversation 모델처럼 natural language란 것을 generating 하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또 evaluation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evaluation 하는 모델을 자동으로 하자 해서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되는 어떠한 그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생성되어진 텍스트가 이밸류에이션 모델에 들어가면은 그럼 그 이밸류에이션 모델이 뭐 토픽 컨시스턴시니, 팩츄얼 컨시스턴시니 혹은 에티켓, 매너라거나 아니면 페어니스, 에틱스 측면에서 또 살펴본 즉 다양한 측면에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하고 그 이밸류에이션이 되면은 그 정보가 다시 Natural Language Generation으로 들어가서 이런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연구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각자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석사과정 한 명 학생은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 텍스트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즉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근데 이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텍스트 문구가 어디인지를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해피하다고 하는 어떠한 리스폰스 만들었으면은 왜 해피라고 그렇게 감정이 인식되었는지를 이전 대화에서 살펴봐서 그 이유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의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추출해 보자. 즉 뭐 이 사람은 하는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추출해서 그 사람의 페르소나라는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도 다른 학생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구영준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 코드가 있을 때 거기에 펑션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하자라는 것을 역시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 즉 소셜 사이언스에 있는 그 연구 주제들을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풀자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하고 있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이게 왕이 그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과 후에 어떠한 차이점이 보이고 있는지
왜냐하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지만요. 옛날에는 이게 약간 그 신의 처벌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도자인 왕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뭔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바뀌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이제 do statement, do sentence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 이제 서포팅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카운터하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knowledge graph, knowledge base를 사용하여서 그 문제를 잘 풀어보자라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앞에까지는 NLP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요. 그러니까 메인리 NLP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신러닝 하는 입장에서요. 뭐 여러 가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센서, 워치에서 스마트워치에서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긁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연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분자가 들어보니까 이게 시퀀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자의 시퀀스를 모델링하여서 그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약의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Human Language Intelligence Lab이라고 했고요. 저도 이 연구실 이름 어떻게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것들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안에서 사람을 중요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모사하는 그런 컨버세이션 모델도 만들고 반대로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분석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러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휴먼을 중요시 여기는 Language Intelligence Lab이다 해서 HLR 랩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